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설립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논란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의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솔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공사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센터는 당초 지난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성일중학교 내 장애인 직업센터 설립반대위원회의 반대로 약 2달여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장애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청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성일중학교 측에 센터 공사를 11월 중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날 기자재를 싣고 들어간 트럭과 짐을 옮길 수 있는 지게차가 무사히 성일중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마치자 공대위 측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앞으로 안정적인 공사가 이뤄질 때까지 천막농성 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며칠 안으로 공사가 재개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재개가 돼서 안정적인 공사가 될 때까지 저희는 천막농성장을 지키면서.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11일 반대 측 위원회 대표들과 토론을 가진 뒤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토론을 한번 이제 공사를 하는 거로다가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때가 지난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앞선 1심과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초동 수사가 부족했던 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해 한 염전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 등 30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장기간 강제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8명이며 염전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고하고 도망쳤지만 모른 척 해온 지자체와 경찰, 노동부에 대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진로 지원을 위한 열린 꿈 프로그램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열린 꿈 결과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열린 꿈 사업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양식 교육, 자조 모임을 통한 직업인으로서의 소양훈련 등을 목적으로 총 3개년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 1년 차인 올해에는
강원도와 경기, 경북 등 10개 지역 총 90여 명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진로인식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 장애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장차 자립이라는 그런 목적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훈련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꿈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봤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 대회는 사업 시행 10개 지역 실무자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1차년도 사업평가와 함께 2차년도에는 더욱 실질적인 진로지원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복지 앤 헬스케어 전시회인 샌덱스 2015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샌덱스에서는 750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스마트 에이징 엑스포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산업을 아우르는 국제 보조공학 박람회와 심포지엄,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특수 교육 행사인 국제 특수교육 엑스포와 심포지엄이 펼쳐졌습니다. 샌덱스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현명하고 멋지게 나이 들고자 하는 모든 세대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2천여 곳이 이용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요. 놀이터가 수리되기는커녕 아예 없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텅 빈 공원에 낙엽만 가득합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는 표지판은 그저 장식품. 아이들이 놀던 자리에는 쓰레기만 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놀이시설 1,500여 곳을 이용금지 조치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금지 명령을 받자 아예 놀이시설을 없애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네하고 미끄럼틀하고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이게 시설의 하자 때문에 쓰지 못하게끔 통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로 하셨는데 어느 갑자기 이걸 다 쳐버리신 거죠. 10개월째 출입금지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는 놀이터도 있는 상황. 이렇게 재검사도 받지 않고 방치된 놀이터는 전국적으로 800여 곳이 넘습니다. 놀이터 유지보수는 해당 시군구나 각 주택단지에서 담당하는데 수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데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를 이용금지 상태에서 고쳐서 돌려주는 것까지 법에서 충분히 완비가 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놀이터 수리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 아이들에게 놀 곳을 돌려주기 위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생활용품부터 먹을거리까지 다양한 나눔이 가득했던 바자회를 정두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5일 1,000여 명이 넘는 고양시 주민들이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 모였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한 기업이 후원한 나눔 바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생활용품, 먹거리, 도서 등이 준비됐습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가정용품에서부터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레저 용품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양 시민을 만났습니다. 바자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기존 마트 구매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나눔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고양 일산시에 저희 7개 점의 직원들이 한 1,000여 개 품목을 갖고 와서 한 1억 5천 상당의 품목을 한 70~80% 할인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기 위해 가지고 오늘 직원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 바자회에서 판매된 1,560만 원의 수익금은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WBC 복지TV 경기 동부지사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가 함께하는 제1회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경기 성남 야탑동 한마음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예술제는 지역 내 장애인들이 참가해 다양한 문화예술 부문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최규봉 복지TV 경기 동부지사장은 참가자들에게 꿈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용기를 만든다며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꿈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남구지회와 광주 남구가 가족사랑 나눔 협약식을 지난 6일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시설 아동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원주 지역 학부모들이 보조금 축소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9일 원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학부모 200여 명은 원주 교육 황폐화시키는 교육 보조금 축소 반대를 외치며 보조금 축소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원주시장의 교육경비 보조금 축소 갈등에 대한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복지TV가 2016년 장애인 복지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제58회 위원회 결과 복지TV가 지난 2013년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장애인 복지 채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복지TV를 의무 전송해야 합니다. 국보디자인 권송성 회장이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골드 어워드상을 받았습니다. 한미 간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것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된 권 회장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김대중 정부를 통해 성금을 기부하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는 적십자를 통해 성금을 보내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왔습니다. 최근에는 출근길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하다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숨진 군인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햄과 소시지가 발암물질이라는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장 보러 갔다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육 제품 집어들기 주저되시죠? 하지만 위험을 상당히 줄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 가공육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이자 식생활 변화로 수제 고급 제품까지 확산하고 있는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 발암물질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와 한국인은 섭취량이 적어 문제없다는 반론이 맞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혀 먹지 않기는 어려운 만큼 좀 더 건강하게 먹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선 구매 시엔 성분 표시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쓰이는 첨가물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39가지. 특히 합성 아질산 나트륨, 합성 착향료 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보통 가공식품을 보게 되면 포장지에 아질산 나트륨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색소, 보존제, 그리고 염분이 얼마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 시에는 굽는 것보다 물에 데치거나 삶는 것이 좋은데요. 굽는 경우 발암물질이 늘어날 수 있지만 데치거나 삶으면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은 물론 염분도 줄기 때문입니다. 소시지를 1cm 길이로 썰어 끓는 물에 10분씩 2번 데치면 염분이 3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햄과 소시지를 배추와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암 발생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실력 발휘 아낌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